굉장히 한국어로 이걸 하다 보니까 뒤에 통역하시는 분이 쉬시는 것 같아요. 통역을 영어로 했겠죠. 영어도 있고. 영어로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창이 좀 편했겠죠. 다른 섹션에는 부러워 죽겠다. 아주 편안하게 듣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내부적인 정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순천만 같은 경우 정말 저희가 내가 보기에는 다 킥걸만 오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섬이 빠졌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같이 이게 월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서로 쉬우시는 게 네, 좋죠. 그런 보완하고 네트워크를 싶나 하면 좋죠. 레몬과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 주시고 하는데 순천 보러요. 자, 그러면 이제 3부 토론,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단상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가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만은 그 자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선 그 재준길 위원님께서는 빨리 하시고 빨리 죄송합니다. 워낙에 그 IUCN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유네스코에서 일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지금 요청을 받아놓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발표자는 아까 쭉 그 소개를 해드렸고요.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와 자연 연구소 소장님이시면서 유네스코 MAB 위원이신 재준길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 연안환경생태연구소 유재원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유일한 그 섬문화연구소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신 강봉용 교수입니다. 토론 우선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론자 세 분의 간단한 오늘의 발표에 대한 내용을 듣고 혹시라도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좀 생략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같이 진행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준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십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밑에서도 토론자여서 조금 오르락내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는 대체로 들었는데요. 다른 얘기들은 이제 다른 분이 해주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면식 교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그 중요성은 굉장히 잘 지적되었으나 그 실행은 사실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와데네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와데네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그 와데네에서 얻는 수익이 1년에 8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좀 환율이 떨어져서 그런데 환율이 높을 때는 10조 원 정도. 근데 그것이 그 숫자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되는 숫자로 지적되는 그 수익이 결국 그 환경생태에서 작용하는 활동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든 지역 적어도 13개 정도의 큰 환경센터가 있고 또 중요한 방문지에는 조그만 환경센터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비가 싸고 그 자연 친화적으로 지은 거죠. 어떤 때는 그냥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능은 굉장히 뛰어나고 자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것이 거점으로 작용하고 또 환경과 자연을 해설하는 해설자의 그
본부로서 역할을 하고 또 생태관광 안내소로서 역할을 해서 실제로 그 잘 보면 관공서나 또는 그 큰 기관들은 드러나지 않고 준 NGO나 NGO들이 그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경 그 교육센터를 그렇게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환경교육센터 비슷한 것들이 생기는데 다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건물 위주로 지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죠. 지금 뭐 최근에 지은 해양 박물관 부산에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하루에 10,000명씩 오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역시 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지금 반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최근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사례는 적어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안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NGO도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NGO에게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NGO들끼리의 콘소시엄이나 NGO나 연구소 등의 어떤 재단 형태로 맡기자고 하는 것이 이제 서울에서 최근에 수도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점이어서 그런 걸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단순히 이름 그대로 교육센터가 아니고 방문객센터이자 관광의 중심지이자 해설자의 본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확실하게 수입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우리 문경호 박사님 생태적 복원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생태적 복원을 안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복원을 조경학적으로 하는 게, 복원한다고 해놓고 옛날에 그 청계산 목포대학 옆에 그 하천이 있는데요. 생태 하천 만든다고 해놓고 콘크리트로 다 자연대로 있는 걸 콘크리트로 다 해가지고 거기에 살던 물고기 다슬기가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생태 하천 만들었습니다. 이런 충남 서천에 그 연안 정비 작업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평탄한 연습지가 있는 해변을 콘크리트로 다 계단 만들고, 그게 무안이 아니죠. 보성에서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거를 복원이라고 하는 건 복원 아니죠. 그걸 생태적으로 복원으로 이해하셨던 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생태적 복원은 기능과 구조를 같이 되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원 생태계를 되돌리는 걸 생태계 복원이라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 일어나는 복원들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태적 복원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밑에 가서 또 토론을 해야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재정규 박사님 떠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경호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생태 복원이라는 거를 뒤집어 쓴 그 잘못된 복원 사업, 토목 사업이나 이런 걸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이제 문경호 박사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태계 복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생태 복원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훌륭한 용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빨리. 예,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한국연합환경센터연구소 유재원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네 분의 발표를 듣고요. 그 전남 갯벌 중심으로 학계에서라는 이제 자연과학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참 갯벌이라는 곳이 이렇게 풍요롭고 생산력이 뛰어난 곳인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어촌이 유지가 되고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그 갯벌이 이제 풍부하게 전남 지역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책임감도 좀 막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빨리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표 가운데 이제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갯벌을 보려면은 잠깐 이제 외국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와 똑같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그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개발이 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섬과 습지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시레벨이 라이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행히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의 동해안이 이제 그런데 많이 위협받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그 경사가 매우 완만해서 그런데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또 평균 이하의 해수면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런 그 추세나 패턴은 반전이 될 수 있고, 가령 뭐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언제든지 이런 양상의 반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갯벌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과학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전남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연화습지 기초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전남 지역에 대한 갯벌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한 바나 아니면은 그 다른 기존부터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은 그 전남 갯벌이 연안선도 이제 자연성이 뛰어나고, 어떤 산업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도 않고 굉장히 개발이 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갯벌의 생태학적 질이 평균보다 월등히 뛰어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쪽 지역의 갯벌이 이제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성만이라든가 아니면 반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있긴 한데, 이런 곳일수록 그 부영양화라든가 오염물질의 유입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잠깐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이런 데서 그 생태학적 가치라든가 뭐 생산성 이런 데서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안이라든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순천에서도 이제 많은 교육이 행해지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기본은 이제 과학자들과 대중 간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실을, 복잡한 그런 그 과학적인 그 사실을 일종의 트랜스레이션을 거쳐서 쉽게 이제 대중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거 전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질의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과학적인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전남도의 갯벌을 대상으로 어떤 과학적인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제 갯벌의 생태계를 연구하시는 분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희소종입니다. 멸종위기종에 가깝습니다. 근데 전남 지역에서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역에서 로컬 커뮤니티나 이제 지역의 대학을 기반으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태까지 오늘 이제 좋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좋은 활동을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자리로부터 이제 시발이 됐으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연구원의 강봉명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김준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갯벌의 그 이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주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순천, 무안, 그 다음에 친안, 섬갯벌 사례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전라남도가 어떤 섬과 갯벌은 이제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라남도 녹색 전남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갯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이제 그 지정된 데든가 남사르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갯벌을 도립공원으로도 지정한 데는 전남이고, 두 군데 지정됐는데 또 한 군데 더 지정하려고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 역시 이 갯벌과 이 섬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하여튼 녹색 전남이 역점을 주는 다른 자치도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섬과 갯벌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갯벌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자연인데요. 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인간은 원래 자연의 어떤 그 품속에서 자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는데, 점차적으로 그 자연을 이용하고 순응하면서 살다가 근현대기에 들어서 너무 이용의 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배하고 파괴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위협, 자연의 어떤 그 부메랑으로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공존 공영의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그 네 분의 그 말씀은 그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어촌 공동체, 그 김준 선생님의 이제 표현으로 어촌 공동체의 어떤 그 어촌 공동체와 갯벌의 어떤 그런 관계, 그걸 이제 갯살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면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이제 조직하고, 그다음에 우한 같은 경우는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이 자연과 어떤 갯벌과의 어떤 그 관계, 공중공영의 어떤 그런 그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공적인,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사례로 민관학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의 어떤 그 구축을 통해서 성공적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이게 그것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행복한 이 대안 마련의 어떤 그 단계에 이르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김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촌 공동체를 이제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한 갯살림의 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갯벌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유지 발전, 이런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실상에 대한 직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갯벌의 어떤 그 관계의 현 단계에서, 그리고 좀 앞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아주 그 미흡한 대안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농촌 공동체도 깨지고
어촌 공동체도 지금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이 성을 떠나고 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몇몇 예외적으로 젊은이들이 남아있는 곳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자연과 인간의 어떤 수능의 단계, 그 시절의 어떤 공동체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까요?